일본 반응, 1 군사 전문가, 잠재력 넘치는 KF-21. 폭발적 인기 예상하는 이유, 1 네티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외산 엔진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K방산의 완성은 항공엔진 국산화. 양산을 앞두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은 K9 자주포와 함께 K방산 열풍의 대표주자이다. 하지만 KF-21과 K9 자주포는 큰 차이가 있다. 지난 9월 K9 자주포가 마침내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 것과 달리 KF-21은 여전히 외산 엔진을 쓰고 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18일 오후 성남 한림원회관에서 K방산의 완성, 첨단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을 주제로 제228회 한림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첨단 항공기 엔진 독자 개발과 관련한 군과 산학연 정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항공엔진 국산화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심현석 방위사업청 첨단 항공엔진 개발 파트리더는 유인기와 무인기를 막론하고 항공엔진은 모두 외산을 사용하고 있다며 엔진이 항공기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운영비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이제는 항공기 엔진 국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용철 공군 항공기술연구소장에 따르면 공군에서 한해 장비 유지비만 1조 5,566억 원이 들어간다. 그는 전체 공군 예산의 18.5%, 군수 예산의 62.9%가 장비 유지비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비 유지비 가운데 엔진 관련 예산은 33%를 차지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은 19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일본 항공우주 전시회 JA2024에 최초 참가해 일본 항공우주업계와 신사업 발굴, 민간항공 시장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고 17일 밝혔다. JA2024는 일본 최대 항공우주산업 분야 종합전시회다. 항공, 우주, 방위 분야는 물론 UAM, 탈탄소 등 미래산업 관련 제품과 기술이 전시된다. 올해는 전 세계 30개국 약 800여 개 업체가 참가한다. KAI는 전시회에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NACS, 넥스트 제너레이션 에리얼 컨벳 시스템, 존, TO10 존, 헬기 존, UAM 존 등을 마련해 기술력을 선보일 계획이다. 무인전투기, UCAV, 다목적 무인기, AAP가 적용된 KF-21과 SAR 위성 등 신개념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와 TO10 계열기, 수리온 파생형 경찰 헬기, 자체 개발한 AAV, 미래비행체 등이 전시된다. KAI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민항기 부품 사업 등 민수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미래 분야 신규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KAI는 보잉의 B737, B767, B777, B777X, B787 시리즈 등의 날개 및 기체 구조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B787 구조물 공급에 일본의 가와사키 중공업, KHI, 스바루 등과 협력하고 있다. KAI는 기존 협력사들과 민항기 사업 물량 확대를 협의하는 한편 일본과 주요 참여국의 유관기관 및 업체 관계자들과 항공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KAI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적인 항공과 우주 분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비행체 분야도 주목받고 있다면서 항공, 우주, 민수 등 주요 사업은 물론 미래사업 관련 신규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러시아를 타격하는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워싱턴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해 러시아 깊숙이 공격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은 이전에 미국산 에이테크스, ATACMS 미사일을 사용한 공격이 전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러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주요 정책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권력을 도널드 트럼프에게 넘기기 2달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트럼프의 당선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년 동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내의 목표물에 에이테크므스 미사일을 사용해왔다. 현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산 군수품과 하드웨어가 이미 러시아 국경 지역인 쿠르스크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에서 에이테크므스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무기를 러시아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이 한 손을 묶고 싸우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최근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한 북한군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8월부터 이 지역에서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임박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우크라이나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손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직 이 조치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요일에 미사일은 스스로 말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ATACMS, 에이테크므스은 표적을 최대 300km까지 타격할 수 있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에는 이 사거리가 특히 중요하다. 이 미사일은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이 제작했으며 궤도형 M270 다연장 로켓 시스템 MLRS 또는 차륜형 M142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 HIMARS에서 발사된다.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은 약 150만 달러에 달한다. 에이테크므스, ATACMS는 고체 연료 추진체를 사용하며 대기권으로 올라간 뒤 고속과 높은 각도로 하강하는 탄도 궤적을 따라 이동의 요격이 어렵다. 이 미사일은 두 가지 탄도 옵션으로 구성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백 개의 소형 폭탄, 봄불츠를 장착한 집속탄두로 넓은 지역에서 경장갑 유닛을 파괴하도록 설계됐다. 여기에는 주차된 항공기, 방공 시스템, 병력 집중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집속탄두는 유용하지만 전투가 끝난 뒤에도 폭발하지 않은 소형 폭탄이 남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단일 탄두로 225kg 고성능 폭발형 탄두가 있으며 강화된 시설과 대형 구조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됐다. 에이테크므스는 수십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처음으로 1991년 걸프전에서 사용됐다. 미국은 이를 대체할 차세대 정밀타격 미사일 프레시전 스트라이크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이 무기는 더 빠르고 슬림하며 최대 500km까지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를 받을 가능성은 제기되지 않았다. 에이테크므스, ATACMS와 하이마스, HIMARS 미사일의 사거리를 보여주는 지도. 선으로 러시아 깊숙이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 지역 내 목표물, 특히 우크라이나 군대가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쿠르스크 지역을 먼저 타격할 수 있게 됐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와 북한 군대가 쿠르스크 지역의 영토를 되찾기 위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에이테크므스를 사용하여 이러한 공격에 맞서 방어하며 러시아의 군사기지는 물론 기반시설, 탄약 저장소 등을 타겟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 공급이 전쟁의 흐름을 바꿀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이미 항공기를 비롯한 군사장비를 러시아 내륙의 공군 기지로 옮겨 이러한 결정을 예상한 바 있다. 하지만 장비를 전선에서 더 멀리 이동시키는 것은 러시아 군대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보급선이 늘어나고 항공 지원 도착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무기들은 또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사기가 낮아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약간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고 키이우에 있는 서방 외교관이 BBC에 전하며 익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과시하고 전쟁의 판돈을 높이기 위한 뒤늦은 상징적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전쟁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에블린 파카스는 제공될 탄약의 양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미사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펜타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미사일 수가 많지 않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카스는 에이테크მს가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케르치 다리와 같은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된다면 우크라이나에 긍정적인 심리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승인으로 또 다른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미사일은 미국의 에이테크მს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프랑스 영국 합작 장거리 순항 미사일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몇 달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장거리 미사일로 타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갈등이 격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무기가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모스크바는 이를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이는 분쟁의 본질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나토 국가들, 미국,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라고 언급했다. 러시아는 이전에도 레드라인을 설정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에 현대식 전차와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일부 레드라인은 이미 넘어섰지만 러시아와 나토 간 직접적인 전쟁을 촉발하지는 않았다.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인 커트 볼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무기의 사용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을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에이테크ම්스 사용을 제한하는 결정이 완전히 자의적이며 러시아를 자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러한 변경사항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실수입니다. 이는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의 잠재적 공격에 대한 사전 경고를 주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하기 2달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신속히 끝내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지만 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취임 후 미사일 사용을 중단시킬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에 가까운 측근들 중 일부는 이미 이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소셜미디어에 군산복 합체가 아버지가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얻기도 전에 제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려는 것 같다고 적었다. 트럼프의 주요 관료들 중 다수, 예를 들어 부통령 당선인 JD 벤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군사 지원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인사들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마이클 홀츠는 미국이 러시아를 협상으로 몰아넣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인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는 트럼프가 무기 지원, 특히 에이테크ම්스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올렉시 곤차렌코가 BBC에 말했다.